동구에 어렸을 때 와서 50년 넘게 살고 있고요. 직업훈련 교사입니다. 정규처리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물론 대학, 그다음에 직업전문학교, 두루두루 학생들 가르치느라 38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건 요번이 아니고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먹고 살겠다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우리 한 사람의 연구이면 우리 학생들한테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혁명시대, 제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좀 대비해서 우리 동구도 좀 뭔가가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늘 생각해왔던 거고요. 참고로 들어가기 전에 제 아들이 여기 계원중학교에서 정규 10등을 했던 아이인데요. 상림동 회번시야가 개발되면서 잠시 부계동으로 이사 가서 부계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첫 시험에 반에서 17등을 해갖고 지 방에 들어와서 울고 있더라고요. 학력격 차가 그렇게 심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심한 걸 우리 동구 주민들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좀 교육에 좀 어떤 혁신 이런 걸 많이 보고 동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 백서가 나오면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구시 모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특별하게 진행된 건 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번 하시는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여기에 몰입이 돼서 그렇다고 동구 아파트 값이 올라간 걸 본 적이 없고요. 동구로 다시 오니까 잘 살기를 포기했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제자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친구들이 스승의 날 저를 찾아오는데 송림동으로는 안 옵니다. 그런 좀 우스갯소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 동구에 어떤 것이 좋을까. 그래서 저도 프로그래머로 오래 있었지만 프로그래머로 성공하신 분들이 대단한 학력을 갖고 군수도 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서 우리 동구에는 하드웨어적인 발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이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주는 많은 얘기들이 이건 줄줄이 써왔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컴퓨터는 빠릅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컴퓨터 전공자가 90%가 넘고요. 요 앱 개발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앱 개발, 이게 샘플 예제를 제가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이게 2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좀 놀기를 좋아해서 프로그램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나이에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학생 얘네들을 학원에 보내는 거 좋지 않겠냐? 그럼 학원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말씀들도 하실 수 있는데, 학원의 목표가 뭡니까? 이익을 어쨌든 창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정은 길어져야 되고요. 그 과정에 요즘 나오는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는 2달에 한 번입니다. 이걸 어떻게 따라가겠으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한 배경은 그 내용에 있는 것처럼 시간적, 그 다음에 금전적, 이게 효과가 빠른 소프트웨어 영재 교육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한 다음에 결과가, 저도 이거를 제안할 때 제가 달라붙어서 애들을 키울 겁니다. 근데 제가 1년 동안 제 연봉에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10명을 시도를 하는데 효과를 못 보면 이게 무슨 방식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저도 안 하면 차라리 어떤 센터에 들어가서 이거를 말로만 하고 진행하면 좋겠지만 제가 직접 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돈이 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고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 같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양보해서 뭐 무료봉사할 수도 있다면 더 좋은 방향일 것 같고요. 그래서 영재를 키워보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가서 PPT 할 때는 좀 유명한 사람 얘기를 좀 껴놓으면 괜찮아 보여서 저도 잠깐 집어넣은 건데요. 어쨌든 미래 사회가 앞으로 우리가 접할 어떤 사회인지 사실 저도 실질적으로 앞에 있다고 하지만 저도 어떤 직업들이 태어날지는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불확실한 이런 세대입니다. 단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없는 세상은 없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일상화될 거라고 여러분들 몇 년 전부터 생각하셨나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30, 40, 50년까지는 뭐 좀 빨리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빨리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사, 뭐 박사, 우리가 말하는 그 영재들, 우리가 말하는 진짜 좋은 직업에 있는 이 친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하고 시간들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우리 대학생들 졸업하면 다시 재교육 받습니다. 지금 전 거의 다가 재교육 받는데요. 컴퓨터를 안 배운 학과는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 코딩이 뭔지 이렇게 질문도 하고 싶은데 다양한 소리를 내요. 코딩이라는 얘기를 들어와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38년을 가르치고 있는 저도 이 코딩이 뭐다 설명을 하기가 멜랑 꼴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프로그래밍 세계는 앞으로 모든 직업을 다 초망라할 것 같고요.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거래소라는 걸 만듭니다. 주식시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돈이 되는 그런 시장이요. 그건 왜 만들어놨냐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하면 좀 그런데요. 어쨌든 이런 세상이 도래하는데 우리 동부만 조용합니다. 동부만 학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슬픈 일이고요. 학생들이 있는데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직업훈련 교사협의회를 설립을 했고, 코로나가 오면서 활동을 잘 못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나 이 직업훈련 교사들이 상당히 이 컴퓨터 관련된 이 직종에 상당한 인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 동부에 좀 어떻게 해보자 해서 제가 동부의 협회를 동부에다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랜드마크가 있어서 거기에 동부로 이사 오려고 하는 어떤 마을이 생겨오는 건데, 여기 보면 실리콘밸리가 합니다. 이거는 뭐 건물을 줘서 실리콘밸리를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평촌인가요? 서울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고 다 프로그래머입니다. 연봉 5천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억은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공부 잘했던 제 아들 얘기를 또 하면 이놈이 공부를 해서 지금 포스코 건설의 과장 3년 차입니다. 그런데 연봉이 8천인가요? 이것저것 해서. 하지만 제 제자가 프로그래머로 들어가서 5년 정도가 되면 지금 그거보다 더 받습니다. 의사, 변호사 이렇게 돈 벌기 쉽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이건 데이터를 제가 한번 검색을 토탈 우리 보니까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백서를 좀 본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니까 교육 문화 예산이 가장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동굴의 코딩 학원을 찾다 하나 찾았습니다. 한마음길이라고 하는 젊은 분이 하시는데, 여자분인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메타버스, 그 다음에 드론,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그래서 실제로 강의가 되냐?
제가 생각하는 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컴퓨터적 사고, 코딩 교육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교육하는 데는 최상이라고 보고요.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 좋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어쨌든 이런 교육, 여기 보면 정부 정책, 교육부 업무보고 8월, 제가 우리 부위원님들한테는 보내드렸는데 오늘 기사가 하나 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을 오늘 신문 기사에 냈더라고요. 코딩 학원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여기 관계되신 분들한테 그 내용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또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베스, 그다음에 가파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중국에 있는 베스, 바이두라든가 그다음에 알리바바, 타이젠, 바이 이런 회사들하고 미국에 있는 가파,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잔뜩 있잖아요. 여기에 취업을 우리 애들은 못할까요? 아닙니다. 다 인터넷으로 시험 보고요. 프로그램 잘 짜면 다 들어갑니다. 그런 친구들은 카드 하나씩 줍니다. 1억이요? 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번에 초중 고등학교 여기 보면 교육부 업무부를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할 줄 알았으면 제가 주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대학을 가는 이유가 바뀐 거예요. 이제 옛날에 우리가 대학을 간 거는 좋은 데를 취업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지금은 먼저 선취업입니다. 후진학. 그래서 그렇다면 어린애들이 꼭 대학을 나와야 프로그램을 배우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3 인문계 학생들한테 입학교육생, 제가 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38명. 그런데 대학교 나온 친구도 게임 배우려고 옵니다. 일반인들로 들어오는데요. 직업전문학교에. 똑같습니다. 수준. 가르쳐놓으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의욕이 생긴 거예요. 우리 동부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테스트해서 뽑아서 제대로 가르치자. 그 다음에 여기 주 내용은, 이번 발표된 내용의 주 내용은 뭐냐면 시수 늘리는 겁니다. 코딩 시간 늘리는 거. 17시간, 34시간 이거 가지고 되지도 않고요. 그게 또 목표예요. 왜 근데 더 못 늘리냐? 선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핵심의 또 내용이 뭐냐면 외부에 저같이 은퇴할 나이 되는 사람들을 다시 직함을 줘서 센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꼭 대학을 먼저가 이게 아니라 이제는 고등학교에서 앞으로 학점은행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제가 또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서 우리 학생들이 먼저 프로그램 쪽으로 훈련이 되면 대학 가는 거 이게 너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사실 이제 디지털 특성화 대학으로 거의 이제 발전할 겁니다. 뭐냐면 학생들 모집이 안 돼서 이 학과가 폐지된 학과가 많은데 지금 디지털 특성화 대학을 선정을 할 겁니다. 3년 안에 이제 몇 개 대학이 주로 지방 대학이 많이 받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자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세상이 흘러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시간이 없다 하시니까 빨리빨리 얘기하면 의료 분야에 요즘 뭐 의사님들한테 죄송한데 여기 부천장님도 의사신데 사실 명의는 어떤 병인지를 증명을 잘하는 건데요. 요즘에 인천의료원에 저번에 초대받아서 한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비가 너무 비싼 거고요. 인하대에 있는 거하고 변줘서 떨어지질 않는데도 사람들이 잘 안 온다고 해서 갔는데 방사선 피폭량 거의 없고 뭐 한 128개 이 사진이 그냥 순식간에 뜹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하고 전 세계에 있는 캔슬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이미지 매칭 프로그램을 돌리면 어떤 병인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의사도 사실은 이제 오퍼레이터 의사,
이런 의사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병명이 뭔지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하는 의사들이 필요할 것 같은 내용으로 바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작곡가 뭐 유열 이런 사람들 많이 뭐 작곡으로 돈 많이 벌고 사는데 작곡 프로그램에 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재즈냐 아니면 뭐냐 이게 장르에다가 박자만 집어넣으면 웬만한 시나리오 다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두말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농업 분야가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건데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갈 수 없어서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 기존에 있는 해충 먹은 뭐 이런 사진하고 비교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활용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에 사람 없는 저 공장이 너무 많고요. 모든 산업 분야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를 우리 동부에서는 글쎄요 저는 보이질 않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우리 동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빨리 접근해서 이력을 좀 담당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목표는 어쨌든 이겁니다. 학원에다가 돈 주고 보내면 되지 않냐? 학원에서 벌써 이루어졌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겠죠. 또 이 프로그램의 변화가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대응을 해서 빨리 지각적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나오면 바로 피드백해서 또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주로하는 게 이게 새로 나온 거 사이트 들어가서 읽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하고 가르칩니다. 제가 폴리테크닉 대학 교수님들 저 방학 때면 연수원에 전라도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 모아놓고 제가 우리 폴리테크닉 대학 교수님 저 IT 쪽 교수님들 랭귀지를 제가 강의합니다. 주는 그 좋은 자원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학생들을 빨리 키워내야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전체 놓고 강의하는 거하고 가해를 왜 받죠? 가해 받는 이유가 1대1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되면 1년 딱 해서 효과가 나오면 저는 저 청년센터든 어디 센터든 잘 활용해서 그때부터 그 시스템을 그대로 연결을 좀 해주고 싶고 그리고 자원은 그 센터장님이 돌아다니면서 후원금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선발하면 될 것 같고 5명, 10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듈별 피드백은 빨리빨리 한 달에 한 번씩 변화가거나 2달에 한 번씩 변화가는데 그걸 애들한테 맞춤 교육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학 및 취업 관련은 이제 이 프로그램만 하면 이런 거 문제가 별로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직업전문학교 대학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팔봉직업전문학교라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 영어마을, 경문, 문예예술 뭐 여러 개의 단체 거기에 제가 기획실장으로 마지막으로 퇴임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생각하는 건 전 동부를 안 떠나고 동부에 이런 날이 올 거다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교육, 제가 애들 데리고 창업 한번 하게 하면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재미난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애가 창업을 해요. 그 다음에 근데 다른 걸 가지고 창업할 수 있나요? 돈 안 들이고 프로그램으로 창업할 수 있는 거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리고 끝날 때 프로젝트 수행하고 국민들 모셔다가 프로젝트 시연회 합니다. 품평이. 예, 뭐 품평이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년 하고 제 인생의 이 생각이 1년 만에 망가질지 계속 발전하게 하실지는 여러분들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죠. 네. 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우리 전환기 교수님의 그 브리핑을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질문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사항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제 잘 전혀 모르는 분야긴 한데 사실 되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되게 매력적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정말
관련될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이게 영재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이게 10명을 선발해서 영재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반감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면은 네, 주민들한테도 하고 이게 그러면 네. 제가 그랬어요. 그 영재를 만들어주겠다, 컴퓨터 영재를 만들어주겠다는 입심인데 그 단어가 좀 저기 하면 그건 네, 왜냐면은 어쨌든 이제 보편적인 걸 봐야 되니까 동부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선발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막 50명을 모집했다 하더라도 이 교육 과정을 사실 따라가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재만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영재 교육이라고 해서 접근을 하면 근데 애들한테 제가 영재라고 한 거는 뭐냐면 선발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면 이제 강론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진행이 되면 담당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근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왜 뽑혔지? 그럼 다른 안 뽑힌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적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이제 선발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길다면 상관없는데 짧은 기간 내에 아이들을 막 딱 선발을 해서 한다면 지금부터 하면 그쵸? 짧진 않죠. 짧진 않은데 이게 뭐 한 달, 두 달 내에 애들이 처음에 뭐 50명을 모집했다 해서 그럼 나중에 한 달, 두 달 내에 하면 네. 아이들도 좌절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저는 그냥 일반 대중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코딩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쉽게 그건 또 이거 얘기해 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부 혜택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것도 진행을 해야죠. 그 네. 부분으로. 그 중에 특출난 애들이 교과 과정을 다른 과정하고 다르게 프로그램은요, 빠른 애들은 너무나 빠릅니다, 얘네들. 그런 애들은 제가 셀렉트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을 얘네들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맞춰주면 탈락합니다, 얘네들은 탈락.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처음부터 네. 이제 교수님 말씀은 10명을 이렇게 해서 딱 목표 10명. 아, 그 다음에 과정은 네, 과정을 다양하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앉으세요. 지금 이와 같은 아이디어와 동부를 위한 열정이 있는데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동부의 아이들을 키워내고 또 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그런 그 모색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동부를 위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높이 평가를 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실현 가능한 쪽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오늘 좀 폭넓은 논의가 좀 되고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은 아니 저는 충분히 아니 이게 의지만 있으시다면 그렇죠. 또 토의를 하시고 만약에 네.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뭐 그건 또 늦춰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아이들이 우리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에 코딩 학원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스럽죠. 꼭 예. 우리가 이제 구에서 이제 구에서 이런 코딩 사업에 관련된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혁신적인 네, 맞습니다. 코딩 학원이 설사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동부에 그 학부모님들이 코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아이들 학원에 안 보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어쨌든 학원이 설립될 수 있는 좀 분위기를 좀 많이 조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립이 되면 학부형들이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학원이 것들은 안 와요. 동부에 와서. 내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와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씩 차리시면 될 것 같아요. 배울 사람이 없으니까 안 그리고 또 하죠. 이제 애들 많은데 오지. 그래서 학원도 이걸 없고. 핵심 키워드로 한번 진행을 시켜서 소문이 나면 그러니까는 이 프로그램을 초등 코딩도 하고 중고등 코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초등은 어쨌든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